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거짓과 진실의 객원 기자이면서 책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정연수 PD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수입니다. 예. 이 참 미안히 좁은 이 스튜디오에 제가 참 모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들하고 하는데. 근데 여기 좁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보다 더 좁은 곳에 계시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희는 미안한 게 있잖아요. 예, 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좁은 자리지만 행복합니다. 그래도.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위한 탄원서 사연들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정연수 씨하고 제가 같이 진행하는 이유도 제 목소리보다는 우리 정연수 PD의 목소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탄원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정연수 PD가 직접 아마 읽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탄원서는 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권력 서열 5위 5 그 안에 드는 어느 수석 비서관 집안의 어른이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네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예고편 하셨죠. 예.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에 그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사연, 그리고 이제 탄원서 전문 두 가지를 다 보내왔습니다. 그거 보니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사연이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미력하고 초라한 처지에 분노를 하다가 우선생의 제안에 따라 저희 제안에 따라 7월 11일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부로 탄원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적인 근거로 계몽방송을 해주는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양심과 진실의 편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해주셔가지고 참 저로서는 뭐 큰 응원글이고, 그래서 이분의 탄원서 내용을 우리 정 PD께서 좀 좋은 목소리로 한번 좀 들려주십시오. 예. 목소리보다 이제 그 진실을 전해드리는 우리 우종창 기자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큽니다. 이제 저희 무슨 교양 프로그램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하는 거니까 목소리가 좋기보다는 이제 내용을 전해드리는데 충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람이 살아생전에 절도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남에게 원한을 품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죄가 있으면 공정하고도 투명한 수사와 판결에 따라 그 죄값을 치르게 하면 결코 원한은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을 핑계삼아 듣도 보도 못했던 세계적 특허, 법률 용어들을 의율하며 죄를 만들어 한 인간의 개인적 인권을 구속하고 유린한다면 이는 참으로 야만적 사회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에겐 한없이 억울한 마음에 원한을 잉태하게 만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무리 혼란스러운 정치적 시대 상황 아래서 만들어진 기소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판단은 법률과 헌법에 따라 양심을 지키려는 굳센 신념에 의한 판결만이 이 사회를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과 정의의 좌표를 튼튼하게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아울러 이제 아무리 깡패법이라죠. 이제 뭐 깡패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오히려 전달이 잘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떼법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지금 시대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실과 양심의 편에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려는 용기와 결단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존경이 대상이 될 것이며 역사는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껏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듯이 앞으로 남은 진실마저도 불언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하고 확신하셨어요. 예, 거기까지 진실에서 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통령이 이전에 한 여인이며 국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누구 한 사람조차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시대적 책무이며 사명임에 분명합니다. 이렇게 노고에 이렇게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시면은 제가 전달을 잘 해드리는지 모르겠으면 참 굉장히 걱정스럽고 앞으로 희망도 많이 갖고 전해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분이 보내줬을 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서초동, 서울 서초동 법조 타운에서 이분의 글이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 화제가 되면서 이분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분의 글은 한번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식으로 모방할 생각은 시청자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탄원서가 오히려 재판부를 더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80세가 되시는 할머니가 제게 보낸 탄원서를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보니까 이제 이웃에 사는 참기름집 주인한테 부탁해가지고 저한테 팩시밀리로 이 탄원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참기름집 아주머니가 팩스번호를 알려달라 내가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이죠. 자필로 쓰셨네요, 이렇게. 아니, 이게 자필도 아니고 이제 제 밑에 보면은 글을 잘 몰라서 부탁해서 대신 편지를 옮겨 썼습니다. 이것까지 할머니가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가린 부분은 이번에 성함하고 오늘 제가 가려놨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거 탄원서 2018로 1087 이제 사건번호 쓰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도 좋지 않고 그만한 대통령님도 없습니다. 제발 풀어주세요. 나는 아는 것도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은 허튼 분이 아니고, 이게 이제 경상도식 표현이죠. 허튼 분이 아니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나라 걱정만 하는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풀어주세요. 건강이나 챙기게 해주세요. 이 늙은이 손 좀 들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부탁드립니다, 재판장님. 이런 거리에요. 이거 물론 본인께서 쓴 자필이 아니고 이걸 대신 다른 분한테 그 부탁이나 쓰신 거를 저한테 팩스밀리로 이게 보내준 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글을 잘 모르시니까 불러주는 대로 한글을 자기가 한글 몰라가 자기가 이야기하고 뭐 학생이 썼는지 아니면 그 참기름집 주인이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 글 말고도 제가 조금 우리 평범한 이야기 그 글 한 편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본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생의 황혼을 맞은 한 여인입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글 속에, 탄원서 속에 자기에 대한 소개 쭉 나옵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72세 72살에 혼자 사는 여인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살았다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8년 전에 그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자다가 여기저기 옮겨다닙니다. 몸이 안 편해서요.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괴로우셨겠구나. 내가 늙어보고 어머니를 모셨으면 좀 잘 모셨을 텐데 하는 후회가 항상 마음을 짓누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장님도 어머니가 계실 테고 그리고 아내도 재판장님의 아내도 나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내가 좁은 감방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저것 치료도 받고 몸도 추스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재판은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몸도 추스리고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재판도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늙어갑니다. 후일에 훗날에 내가 과연 뭘 잘했는지 뿌듯한 기억 하나를 남길 수 있게 되기를 네. 재판장님의 가슴 속에 뭔가 뿌듯한 그런 기억 하나가 남길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네. 이런 글입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불구속 재판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불구속 재판을 하고 병원 또 다니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재판 열리면 법정에 네네. 가시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써주신 내용 중에 사람은 누구나 늙어가죠. 뭐 요즘 뭐 유행 가사에는 뭐 익어간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후일에 내가 과연 뭘 잘했는지 뿌듯한 기억. 그렇죠. 야, 참 그러니까 감동스러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 그리고 72살 먹은 할머니가 쓴 거래요. 예. 할머니가 이렇게 쭉 서왔는데 참 어머니가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그 어머니가 가시고 나니까 이 불효했다는 후회도 들고 네. 또 또 다른 분도 또 예. 보내주신 거 있으시죠? 그렇죠. 제가 예. 그 시청자 한 분이 이제 보낸 그 탄원서에 참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진실은 호주머니 속에 든 송곳과 같아서 아무리 숨기고 덮으려 해도 삐져나올 수밖에 없다. 네네. 삐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처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 여기 3장 1절이죠. 네네. 3장 1절이죠. 구절을 딱 하신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네. 하는 그 성서의 말씀. 그래서 그 성서의 말씀을 믿으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태극기 애국 국민 앞에 반드시 다시 서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왔었습니다. 우리 저 거짓과 진실에서 이제 우리 우종찬 기자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뭐 다시 반드시 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추석은 네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 내곡동 집에서 말입니다. 네네네. 참 추석을 참 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리 저 우종찬 기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똑같은 예. 그런 마음이 아마 간절할 겁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겠죠.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이제 올해 70세가 넘으신 분께서 이제 주셨던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저한테도 41년생이시면 올해가 거의 78세, 78세 정도 되신 노인이라고 이렇게 신분을 밝혀주신 분이 탄원서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병약한 한 여인으로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없는 외롭다면 천하의 가장 외로운 여성입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애국 국민을 부모 형제같이 의지하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심정으로 희생하며 오로지 세계 속의 나라로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온 분입니다. 이런 분을 이 나라가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법부가 이렇게 가혹하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통탄함과 분통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관님들의 이 재판은 대한민국이 흥하느냐 아니면 쇠하느냐 하는 기로의 재판으로 천우신조의 운을 받을 수 있는 국운 상승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적 국가적 쇠망의 길을 갈 것이냐를 결판내는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그렇죠. 역시 맞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판사님들의 정직한 판결로 역사에 기록되는 순교자적 정의를 세우는 이정표적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뭐 78세 노인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또 읽어드릴 분은 서울 지하철공사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입니다. 그게 근무한다고 딱 신분을 밝히신 분이에요. 그 서울 지하철공사라면은 뭐 상당히 그 강성이고 뭐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그 이분이 쓴 탄원서는 이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이분은 법학과 출신 모양이에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배웠던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형법 말고 형사소송법은 네. 유독 형사소송법의 적법 절차를 강조하고 많은 인권 보호 원칙이 있는 것은 과거에 폭력으로 억압하거나 강제로 억압하는 그러한 비극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에다가 형사소송법에 인권조항, 인권보호 원칙을 많이 집어넣었다. 그러기 위해서 엄격한 증거재판주의. 그러니까 재판은 증거에 있어서 채택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명확성을 요구하고 명확하게 범죄는 명확해야 되고 유추해서 그걸 갖고 대충 추론한 유추 해석은 금해야 하고 그리고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들면은 그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다. 그럼 피고인은 무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것이 법의 대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 원칙은 앞으로도 변하면 안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금전 한 푼도 받지 않으신 것으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에게만은 앞에서 언급한 형사소송법의 여러 원칙들이 철저히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도주 우려와 그리고 오랜 기간 구속 수감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구속 수감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써놓으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분이 주신 내용을 저도 이제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쭉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분께서 하신 것이 여신상, 정의의 여신상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저울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법의 대원칙에 근거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주셨던 그런 내용. 탄원서에서 그렇게 게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원이라든가 재판장이라든가 가보면은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는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균형을 잡자. 정의의 여신. 맞습니다. 그 이제 어떤 상징적 의미긴 합니다만은 속된 말로 뭐 중국집 간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뭐 그래서 특히 이분은 이제 뭐 서울 지하철 노조 쪽에 계셨던 분이 계시는 분이 노조라고는 이야기 안 되지만 서울 지하철 공사 쪽 거기 계신 분들 전교조 민노총에서도 많이 왔었죠. 솔직히. 그렇죠. 많이 왔는데 제가 요즘 그 뭐 파란 장미 배지 그거 전화 주문 또 핸드폰으로 받고 있고 카톡으로 받고 있고 이메일로 받고 있다 보니까 민주노총 그분이 쓴 글도 진짜 아주 애잔하게 잘 써놨습니다. 자기 소속 다 밝히고 정교조 교사분도 자기 소속 다 밝히고 그리고 과거를 반성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다 나오는데 사실 제가 못 찾았습니다. 뭐 자료가 많아 못 찾아가지고 그건 제가 다음에 찾게 되면 소개. 워낙 그저 방송 준비하시라 뭐 자료 준비하시라 원고 쓰시라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란 장미 지금 우송이 거의 지금 몇천 통을 우측을 통해서 우송해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성심여자중학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1년 후배라고 하신 분이 쓰신 분도 있습니다. 이제 단어서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에 사시는 게 아니고 미국 하와이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손으로 직접 이렇게 써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 쪽에 호놀룰루에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좀 들어봐 주십시오. 탄원서 사건번호 쓰셨습니다. 2018로 1087호. 존경하는 재판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을 맡으시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내 국외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심초사 간장을 태우면서 부디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지켜보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 무게가 참 엄청날 겁니다. 재판부의 부담도 맞습니다. 박근혜님은 결코 진흙탕에 발을 딛고 돈을 뒤로 받고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라고 단언하셨어요. 옆에서 도와준다고 부추겨도 결코 그렇게 못하고 안 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박근혜 님이 성심여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1년 후배로 근혜 언니를 존경하면서 함께 자랐다고 이렇게 회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3살 어렸을 때부터 벌써 과묵했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참으로 배려가 깊었습니다. 특별하게 멋진 물건 하나 안 지녔고 교복은 반들반들하고 소매는 실밥이 풀린 낡은 것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게 이제 반질반질하다 그러죠? 그렇죠. 반질반질 이렇게. 옛날에 이 검정색 교복이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떡잎부터가 달랐습니다. 그 모습은 그분의 진실된 인격에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내내 그렇게 소박하고 욕심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무릎을 꿇고서 호소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사회에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부디 억울한 박근혜님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세요. 부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건실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탄하게 발전, 번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춧돌을 심어주세요 하고 과중한 임무에 뭐 지침 없이 우리 재판부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두 장을 통해서 다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방금 정윤수 PD가 읽었지만은 네. 야, 참 얼마나 교복을 오래 입었으면 진짜 반들반들하고 소매 실밥이 풀렸겠습니까? 그 유경수 여사께서도 그래 얘기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그랬다잖아요. 특별하게 멋진 물건 하나.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명품 같은 거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영예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소박하고 욕심 없이 그렇습니다. 살아온 분이 예.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걸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가 지금 받아놓은 제가 감수한 단원수가 약 200통이 넘습니다. 지금 접수된 거는 접수된 거는 920통. 예, 그러니까 천여통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예, 월화까지 되면 아마 1000통 되겠죠. 예. 네. 근데 그 사연이 다 다릅니다. 예. 사연이. 그리고 2페이지를 안 넘습니다. 아주 짤막짤막하게 하게. 제가 그러게요. 2페이지를 넘지 마시라고 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읽고 나면은 저도 뭐 명색이 기자 출신인데 예. 가슴이 저도 찡합니다. 그렇죠. 가슴 찡하고 예. 뭐 어떨 때는 뭐 좀 눈물이 삐죽삐죽 나오고 뭐 왜냐하면 각자가 살아온 모습 그게 따른 마음의 소리를 그 탄원서에 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읽어보면서 참 찡하다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자리가 네. 날도 굉장히 덥고 오늘 날도 많이 하는데 뭐 에어컨도 없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거짓과 진실을 통해 가지고 종종 이제 탄원서 사인들도 소개해드리지만은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정윤수 씨를 특별히 모시고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사실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이 그냥 저나 또는 정윤수 씨가 진행하는 그 인간 박정희, 인간 유경수 그런 일방적인 완방향의 방송보다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방송을 들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의문을 풀 수 있는 예. 그런 방송이 되도록 저도 앞으로 지금 그렇게 시도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충 저를 도와주는 그 개공 기자들의 의견을 이제 물어보니까 좋기로는 목요일이 좋다.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불타는 금이니까 그때는 그 뭐 스트레스 푸는 날이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주말이고 하니까 목요일 날 밤 10시쯤 실시간 방송으로 그러니까 그 주에 있었던 뭐 정치, 경제, 외교, 북한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그냥 소개가 아닙니다. 제 시각에 소개합니다. 우종찬 기자의 시각에서 제가 소개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화나 문자로 받을 그런 실시간 방송을 지금 제가 이제 정윤수 PD와 함께 그렇게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행하고 오늘 낮 기온이 영상 35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진짜 건강 유의하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밖에 여기 이제 상가 건물 3층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밖에 이제 버스가 다니는데
이거 버스 소리를 막으려고 방음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기가 안 통하고 거기다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독립운동 기지의 그렇죠. 아주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설도 그렇고 아직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시간 방송을 언제부터 시작할지 그 시간은 아직 정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네네. 그러나 이 정명수 PD가 말했다시피 그냥 여기가 독립운동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그 진실을 밝히는 작업 그거는 계속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하고 방금도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을 혼란시키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는 그런 온갖 가짜 뉴스, 온갖 쓰레기 뉴스들 그 청소하는 곳이 이 미아리, 이 기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파란 장미 배치 운동도 시작했는데 파란 장미의 기적을 제가 여기에서 한번 이뤄내 보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뭐 듣고는 하지만은 정명수 씨 같은 그런 실력자, 전문가 그 분야에 사실 참 조력이 아주 절실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직접 이렇게 우종찬 기자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이제 KBS에서 이제 가로수를 누비며 뭐 사건 공개 수배 사건 25시 등등 한 20년 가까이 방송에 종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정형화되고 화장하고 막 꾸미고 점잖게. 근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생방송에 땀 흘리고 이래 본 적이 단 한 번도인데 이게 진짜 진실되다. 그리고 너무 보람돼요. 이렇게 스튜디오도 이게 스튜디오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운동의 전초기지 같은 그런 아주 그 기가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도 느껴요. 그래서 20년 경력의 그 방송 생활을 여기다 다 쏟아붓고 싶어요. 거기서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오종찬 기자님하고 우리 스태프들하고 함께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 그리고 우리 우파들의 진실이 세상 모두에게 알려지는 그날까지 진짜 제 젊음 얼마 젊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입니다만은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십시오. 그럼요 해야지.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